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부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시장에 어떻게 소화할지 다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간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2,4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06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마무리된 양상과 비슷하네요. 코스닥은 0.2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8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돼서 양 지수 살펴봤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저희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오늘은 기성하 대표님께서 출연을 또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 보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오른 종목들은 에너지 관련주들로 올랐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매매 시그널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에 개별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종목 차별화가 이뤄지면서 특히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가스프롬이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 특히 이제 독일형 가스 수송량 관련된 부분에서 20% 수준으로 운송량을 감축을 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던 섹터는 에너지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주가 다음을 이었고요. 마지막 하락 섹터들은 이제 임의소비재, IT, 통신 등 기술주 중심으로의 매물들이 출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닥터둠으로 불리는 이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경제 지표들의 부진한 상황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 상황들을 비롯했을 때 현 상황에서는 70년대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침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정적 전망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클레이즈라든가 도이치방크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계속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에 다시 이제 혼조세 부분을 조금 다소 낙폭들을 줄여나간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또 가질 예정이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으로 다시 이제 상승을 전환하는 시도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특히 양적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MSCI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 또 하향 조정을 또 진행을 한 바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현재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월가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IB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성 요인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엠 셀즈에 대해서 이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또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신규 자동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금융 지원에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금융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번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 같은 게 8월부터 본격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좀 볼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시간에서도 이제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에 지난 2년 동안의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소송 분쟁들, ITC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지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반납한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자국 기업들에 대한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상원에서는 또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법안을 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20억 원 규모의 상당한 520억 불 규모의 상당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국내 관련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재 이제 기업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매수 주체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곡물 가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폭증이 된 상태인데 이번 러시아 폭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수출 합의를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을 할 전망이고요.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이런 곡물주들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료품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국내에서 또 중복이 또 예정되어 있죠. 특히 이제 육개주들 관련해서 한 번 더 소폭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량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0.7%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약속한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은 이제 2분기 연속 이제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는 점들이 현재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 빗대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간 소비가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늘었습니다. 3%가량 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출 부분들이 3.1%가 줄었기 때문에 성장 부분이 현재 소비에 의존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지갑을 닫았을 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을 때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는 만큼 컨센서스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미국 국무부에 있는 이제 정무차관, 이제 빅토리아 뉴런드 정무차관이 또 이제 방한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의 동향들, 특히 이제 도발 관련된 부분들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발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군사 안보 그리고 경제 및 식량 안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논의가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27일 날까지 방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은 내일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가스프롬이 이제 독일향 천연가스 수송량을 20% 수준으로 이제 떨어뜨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간밤에 이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최근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겨울 지역 난방을 위한 이제 에너지들을 굉장히 비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언급되면은 유가 부분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오늘 이제 WTI 가격은 96.7달러로 이제 2% 가량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러시아가 천연자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20 정상회담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각국의 정상회담들이 자리를 모이게 되는 11월 G20 국가 정상회담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M, 월풀, GM, 무디스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위와 현대제철과 같은 현대그룹들, 그리고 JB금융기주, OCI, 레드캐피털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26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2,400선 안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매매 시그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했을 땐 코스피는 빨간불을 좀 켜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출발 증시 보니까 지수를 좀 보니까 양지수 하락으로 좀 출발해 주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우선 시장 상승 그리고 하락의 그 부분이 거의 변동성이 없죠.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보합 양상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미국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은 거의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재밌었죠. 그전과 틀리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가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현선물에서 매수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되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업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반반 정도가 오르고 떨어지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이 종이 목재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무른페이퍼가 11.82%,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가 5.6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의 좀 상승세가 좀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무른 PMP 같은 경우도 4.96%, 그리고 대형 포장이 4.5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려 종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진이 3.77%, SD바이오센서가 1.49%, 벤티움 1.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3.85%, 그리고 한신기계가 2.83%, 한국카본이 2.65%, 두산 에너벨리트가 2.57%, 대동이 2.48%, LIG 넥스원 1.6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 지금 KT가 0.27%, LGU 플러스가 0.41%, SK텔레콤이 0.3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전기가스 업종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대성에너지가 7.87%,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1.8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1.76%,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1.6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간밤에 좀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저 한국 그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악재든 공급 중단이든 그리고 공급 재개든 지금 현재는 공급 그 중단보다도 공급 재개보다도 공급 중단에 대한 이슈로 상승폭을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풀무원이 1.61%, CJ제일제당이 1.27%, 서울식품이 1.8%, CJ시푸드가 1.07%, 크라운제가가 0.93%, 그리고 동원 F&B가 0.6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보면 코스닥 업종도 한 반반 정도 이 오름과 떨어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유통업종이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이 소프트센이 6.65%, 청담글로벌이 6.6%, 그리고 DYD가 4.61%, 중앙에너비가 3.72%, 그리고 GW 바이텍이 2.54%,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2.3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긍정적 모습인데요. 이 한국BNC가 6.64%,
국전약품이 5.36%, 메디포스트가 3.83%, 셀로메드가 3.6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NG생명과학이 2.46%, KTX 생명과학이 2.0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국 RNS가 2.72%, 세노텍이 1.73%, 국영 GNM이 1.28%, 삼필시멘트가 1.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0.33%, SK하이닉스 0.5%. 지금 어제도 이슈 나왔지만은 삼성전자의 3나노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시가 좀 있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을 좀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다른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LG는 솔루션이 0.9%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하락세, 현대차가 1.28% 하락세, 네이버가 1.82% 하락세, 그리고 LG화학이 1.72% 하락세, 삼성 SDI가 0.72%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1.62%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큰 폭의 움직임은 많이 안 나온다. 종목들별로 볼 수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4.5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건설주, 원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수혜를 볼 것이란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이 원전주들에 대한 어떤 오늘 관심을 좀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베임이 지금 1.69% 하락세, 세트론 헬스케어가 0.58% 상승세, LNF가 0.05% 하락세, HLB가 지금 0.49%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은 혼조세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2%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1.32%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이 0.61% 상승세, RK오전 0.4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이 좀 나오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 솔브레인이 지금 2.5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리를 좀 거쳐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솔브레인에 대한 이 2차 전지 수익성 회복은 그전에도 좋게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올해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급등 때문에 솔브레인의 주가가 그전에 좀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우선 지금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이 올해 3, 4월부터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전에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패널 쪽에 신규 소재나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솔브레인을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과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테마주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좀 약세를 띠고 있지만요.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오늘 어떤 전체적인 종목들이 큰 움직임 보여주진 않는데 우선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았었죠. 그 폴란드 쪽에서의 수주도 그렇고 이 한화 그룹이 지난주에 방산 쪽에서의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 지금 이제 방산주 LIG 넥스원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좋은 상황인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2분기 그 농업이익의 잠정 이익은 좀 공실했죠. 314억, 작년 대비해서 그 100% 가까운 그런 부분을 좀 공실했는데, 지금 현재 뭐 방산주들, 또 롯데로템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이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큰 고객이었다 한다면은 이제는 해외 수출 쪽에서의 그 수출 쪽으로의 기업으로 많이 바꿔서 이미지가 이제는 어떤 수출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의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낫다. 특히 이제 또 말씀드려도 앞에 세계 기업, 그리고 말씀드린 이 현대 로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이 K방산주들 특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여잡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시장 자체는 약세입니다만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좀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일까요?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그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숨구르기 양상이 좀 있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 부분들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형 빅테크 기업의 IT 실적들이 연이어 이번 주도에 좀 있고 FOMC 회의 결과 및 2분기 실적 발표, 2분기 GDP 관련된 미국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진단이 좀 되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뭐 최근의 흐름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거래소 지수의 어떤 흐름들이 급락을 보이고 나서 3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양상들은 21선의 어떤 그 저항을 뚫고 돌파 완착,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1선을 보통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항시 주가라는 것은 현재 주가 움직이다가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항시 21선에서 저항을 먼저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21선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이런 그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약간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21선 저항, 조정, 그 다음에 돌파를 했죠. 자, 안착하는 과정들인데 안착하지 않고 약간 숨구르기로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현재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등락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보를 보여주다가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정작 그 후속적인 어떤 경기에든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은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8월을 굉장히 좋게 보는 어떤 시각적인 흐름들이 있고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트리거는 아무래도 환율이 21선을 이탈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탈이 되면서 환율 강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약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어떤 현재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탈이 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탈 여부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약간은 불안한 장세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오늘 제지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주가 오늘 이제 시장의 핵심 상승 테마 중에 좀 하나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체 내용이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접근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로 보면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페이퍼 코리아, 물론 이제 시총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각수렴령의 또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창투사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계속 좀 우리 기술 투자가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순환매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아주 IB 투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또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또 한 번 급등을 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장중 조정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에서 상승 삿바형의 중심을 좀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IB 투자가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인데, 이와 비슷하게 제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우량하고 이제 대형주 안정적인 된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창투사 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오늘이 이제 4일째, 5일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급등을 해줬다가 행보 수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환매로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또 거래량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한국 BNC라는 종목이 돋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가장 재료가 큰 부분들이 한국 BNC였고요. 한국 BNC가 장대 양봉 상한가를 치면서 전체 어떤 흐름들, 치료제 쪽에서는 주도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갭상승이 되는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대만 골든 바이오텍에 대한 그 공시가 좀 준 내용인데, 보통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을 현재 회사 측에서는 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한번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주는 내용은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 미국 FDA에서는 사용 신청에 대한 타당성, 또 그 현재 회의 이제 검토 문서를 현재 그 8월 9일까지 제출을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FDA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 답변이 9월 9일 날 잡혔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크게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FDA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어떤 그 문답식으로 나와주는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기 때문에 한국 BNC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해주고 있고,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도 자주 이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8,000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 16,000원까지는 너무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중간 어떤 교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2단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어제 특별히 급락 저점에서 제시를 좀 했죠. 한번 더블 대박 이 부분들이 나와주는지 한번 이제 지켜보고, 또 한국 BNC와 비슷하게 제가 그 100% 급등짜리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불편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도 FDA 임상 신청이라는 재료가 있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FDA FDA 긴급 승인이죠. 긴급 승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재료의 또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준 양상이 있는데,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 급락의 저점 바닥에서 24,000원대에 좀 해당이 되죠. 24,000원에서 보통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더블씩 반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란턱에서 이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크게 흔들린 자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상승은 보통 2단으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크게 흔들린 자리가 있는데 지금의 양상이 크게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 현재 상승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 두 가지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의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에너지 관련 그 대생 에너지나 뭐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 관련주도 약간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후발적인 내용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치료제 쪽, 뭐 이런 항암제 쪽, 이쪽 바이오 쪽에 한번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네요. 테스타의 기성화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일 때 네. 또 아침 프로그램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에서는 처음 소개드립니다. 테스타 자산관리에서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건강한 수익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성화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15%, 0.25%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한 주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시장 현재 어떤 체크 포인트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조금 채널링 현상에 따라서 관망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장 초반 조금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 쪽의 노르트 스트림에서 추가적으로 가스관을 조금 잠그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하락세들이 나왔고 반대로 에너지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지만 뭐 여러 이 외국계 투자자산 운용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수 자체를 조금 낮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조금 낙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쪽에서 조금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표출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FOMC 회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이제 GDP 수치가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쪽에서 뭐 오늘 나왔던 것들이 시카고 연은에서 이제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죠. GDP와 굉장히 채널링이 많이 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들이 저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마이너스 지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FOMC에서 우리 시장에서 예측했던 대로 75bp를 올려주게 되면 국내에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금리 인상 빅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앞에서 움직이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또 약보합권에서 계속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양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에너지주가 오르고 빅테크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움직이고 있는 장 초반에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을 보면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이 이슈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이슈에 제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제지 관련주들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출발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무림페이퍼라든지 뭐 무림 SP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늘 신풍제지까지 해가지고 수급 자체가 좋은 상황인데 국제 천연 펄프 가격이 4년 만에 $1,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사고의 확장을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9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돌파를 하겠다. 뭐 앞으로
추가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뭐 20만 명까지도 코로나 완전 초기 모습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앵커님도 보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뭐 진단 키트, 네. 제약 바이오주로 시작해서 뭐 손소독제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뭐 음압병동에 뭐 계속 옮겨다니죠. 호흡기까지 계속 네.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을 해보시면 무림 페이퍼라든지 뭐 포장, 제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런 택배 많이 시키니까. 맞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될 거고 뭐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처럼 다시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달이라든지 뭐 네. 유통, 포장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같이 시작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펄프 가격이 또 $1,000 이상 돌파했다라는 소식들 2개 정도가 조금 겹치게 되면서 무림 쪽에서 조금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지 관련주들, 골판지 관련주들 왜 오르나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네. 확산세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관련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계속해서 전체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준비를 해주신 이슈나 종목이 있다면 네,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 그 외에 뭐 이제 셀루메드라든지 나머지 에너지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소식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일하이텍이 쏘아올린 어떤 작은 공이 계속 주변의 어떤 폐배터리 시장으로 조금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시장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LG와 이제 GM이 이제 미국 쪽의 에너지부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25조 달러 넘는 금액을 이제 금융 지원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던 금융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한테 투자를 시작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죠. 네.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비캠도 공모에 어떤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 담지 못하신 분들이 다음 수급을 어느 쪽으로 옮겨갈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뭐 MPC라든지 뭐 영화테크 관련주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만약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지게 되면 다음 수급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까라고 보면 마지막 밸류 체인인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 거기에서 특히나 조금 MPC라든지 MPC 우 등의 어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벌써 이제 40만 원대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좀 담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미리 좀 보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좀 팔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하나 더 여쭤보자면 네.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좀 눈치 보기 장치 들어가기 전에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점 넘어가면 자동차 관련주들 또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더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기차만 팔렸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테슬라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질 거고 전기차 시장이 될 텐데 전체적인 어떤 큰 밥그릇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서 시장 점유율을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이냐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현대기아차들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수출 시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빼고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어떤 큐적인 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최근 들어서도 계속 어떤 우려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아무래도 임의 소비재인 어떤 자동차 쪽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네. 예상외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네. 현대차라든지 보시면은 뭐 이번 달에 주문하더라도 내년 4월
3월까지는 계속 물량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초기 때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의해서 물려 있던 어떤 물량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어떤 큐적인 물량들이 경기 침체 시기를 견주하게 버텨낼 수 있는 펀더멘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대기아차 또 만도까지 조금 또 모비스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더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함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네. 현대차는 1%대, 기아는 0.7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타의 기성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30분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변곡이 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버텨주시는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 좀 옷을 입으신 걸 보니까 저랑 드레스 코드가 겹친 것 같은데요. 지금 양시장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 걸. 둘 다 좀 파란색을 입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양시장이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매매 시그널 어떻게 잡아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드레스 코드가 우리 두 사람이 또 좀 파란 계열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는 빨간색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자체가 조금은 내일 정도까지는 좀 강세를 나타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어제 우리가 미국의 FMC를 앞두고 아무래도 미국의 FMC를 앞두고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너무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또 시장 반응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또 그런 내용들은 혹시나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나 어떻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 등등등의 반응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7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 기획 때 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앞서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이 코너 딱 소개해 주실 때 시간의 변곡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행이라면 계속 대형주가 21도까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우리가 방송 연결되기 직전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25도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관망 심리가 좀 큰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큰 그 움직임을 만들지는 않을 거야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조금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기술주들 그런 주식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혹은 FMC에 대한 관망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그냥 차트 한번 봐보시면 이 정도 수렴해서 끄집어 올려놓고 눌림목 정도는 예쁘게 주는 기본적인 차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1선이 일단 깨진다면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60선이 깨지지 않는 그 구간 정도에서는 아직은 엄청나게 큰 하락이나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생각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싶어요. 수요일 밤에 FMC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장은 목요일에 우리가 뭔가를 결과를 알고 대응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수요일 날 미리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오늘 화요일 오늘부터 내가 조금은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래도 지난번 요렇게 7월 초 부분들의 이런 바닥 구간보다는 그래도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은 개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구간, 그런 포인트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2,410포인트를 저항대로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2,410포인트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면 어제 저점이 이제 시가였죠. 어제 저점 2,385 정도. 근데 거기까지도 잘 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지켜보자. 본 다음에 결과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대응하자. 이런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지수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개별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흐름들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 어제 날씨가 조금 덥고 오늘도 좀 덥고 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LS 일렉트로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잘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AS까지 해보자면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쭉 한번 올라서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금 돌파 여부를 가늠짓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56,000원 정도 내지는 57,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날씨는 뭐 계속 더워질 예정이고 점점점 더 많이 덥겠죠. 그래서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요 포인트를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이거를 뭐 팔기보다는 되려 아직 접근을 못하셨거나 비중을 좀 줄이셨거나 이런 분들은 재접근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AS 격으로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죠. 이것도 그냥 지수 연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1선과 61선 사이에 가격이 딱 들어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오늘도 한 2%대 정도를 상승하고 해보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수와는 연관이 좀 크지 않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너무 작은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과는 조금 별개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오늘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 75bp, 그러니까 0.7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높냐, 낮냐, 아니면 그대로냐, 높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설마,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설마 1%까지 올라가랴, 뭐 이런 부분들, 그 시장 충격을 상당히 크게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상해보기로는 어쨌든 0.75 정도까지만, 0.5 내지는 0.75 정도 수준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뭐, 큰 염려보다는 우리가 그 다음 차원에서 만들자. 그래서 내일은 조금 현금화 전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렸죠.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를 착실하게 해두다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시원하게 입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관련돼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현금화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업사부님. 네,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좀 수익이 나 있거나 혹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팔 수 있고 아니면 저는 10개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마이너스예요. 20종목 갖고 있는데 20종목이 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씩 매도하시면 10% 현금 생기고 전체적으로 20%를 파시면 20% 현금 생기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보고 그래서 오늘은 종목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연관과 상관없고 조금 약간의 이슈를 타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물론 오늘 원전에 뭐 이집트 수주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한번 힘을 쓰고 있어서 그쪽도 아주 짧은 단타 정도의 움직임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농기계 관련주인 TYM을 오늘의 단기적 종목입니다. 그래서 20선을 지금 뚫냐 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뚫린다라면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대동이라는 종목도 있죠. 대동은 오늘 조금 더 센 움직임 바닥권을 가지고 올려치는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쓰리바닥 만들기도 하고 내지는 원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동도 접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대동이 오히려 힘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동과
STYM 농기계 관련 부분들로 지금 왜냐하면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비료 쪽보다는 장마가 있어서 병충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장마철에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비료 쪽은 그쪽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농기계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정도로 직전 고점에서 흔들거리는 그래서 매물이 조금 쌓여 있을 수 있는 구간 정도로만 짧게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 라인은 지금 이 녹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될 때는 손절해서 현금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제 뭐 러시아에서 뭐 곡물 수출 뭐 그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죠? 참 얘네들은 뒤통수를 참 잘 때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참 사람 잘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우리도 뭐 여러 번 국가적으로 한번 뒤통수 맞아본 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수랑 상관이 없고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까지 오늘의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봐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